2006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쉴 틈 없이 바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분위기까지 매우 어수선했어요.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변동된 본사의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내년에나 발권 예정이었던 신권을 앞당겨 발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데요. 그것도 현재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5천 원권을 대상으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국정원도 이 지침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더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행은 왜 예정에도 없던 신권 발행을 강행해야 했을까요? 2013년 1월 광진구에 살고 있던 정 씨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으로 어느 남성이 들어옵니다. 인상이 낯선 걸로 봤을 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별 고민 없이 검 한 통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5천 원짜리를 한 장 내미는데요. 정 씨는 자연스럽게 그 지폐를 받아 들었는데 순간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내밀었던 5천 원권이 수년 전에 흔히 쓰였던 국권이었기 때문이죠. 6년 전에 신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돼버린 바로 그 지폐를 간만에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 막 발행한 것처럼 이 돈이 굉장히 빳빳한 새 돈이었다는 겁니다. 거스름돈을 받은 남성이 가게를 빠져나간 뒤에 정 씨는 그 지폐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이 가게의 돈통에 넣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 넣습니다. 아무래도 소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정 씨의 지인이 슈퍼마켓에 방문을 하는데요. 이 지인이 이 슈퍼마켓 주인인 정 씨를 만나자마자 자랑할 게 있다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가지고 온 게 며칠 전에 슈퍼주인 정 씨가 받았던 국권인 5천원권이었습니다. 국권 5천원권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죠. 정 씨도 놀랐고요. 자신도 그 지폐가 있다면서 지갑을 열어서 5천원짜리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들은 지폐들을 비교해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런데 순간 이 정 씨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이 모든 지폐에는요, 각자 일련 번호가, 고유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폐 두 장의 일련 번호가 똑같은 겁니다. 지폐의 발행 번호는 절대 같을 수 없는데 똑같았던 거죠.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정 씨는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이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까지 눈치를 챈 거예요. 정 씨는요, 포스트잇을 꺼내서 이 해당 지폐의 발행 번호를 적어서 계산대 옆에다가 붙여놓습니다. 혹시라도 이 번호와 같은 번호의 지폐가 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정 씨는요, 5천원짜리 국권 지폐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요. 같은 해 6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이 정 씨의 슈퍼마켓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5개월 전에 위조된 5천원을 내밀었던 남성 김 씨였습니다. 정 씨는 단박에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몇 달 전에 사용한 그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슈퍼주인 정 씨가 김 씨 또한 자신과 같은 위조 지폐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위조 지폐를 받았냐라면서 경찰에 신고해라 말을 했죠. 김 씨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 뒤에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로 지폐를 넣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정 씨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김 씨의 지갑 속에, 그러니까 5천원을 받아서 지갑으로 넣는 순간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지갑 안을. 근데 김 씨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수십 장의 빳빳한 5천원권 지폐를 목격한 거예요. 다 국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김 씨가 화폐들을 위조한 당사자라는 사실까지 알아챘죠.
정 씨는 태어난 척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봤다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태어난 척하면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나서자마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이 근처에서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됩니다. 수사를 해봐야겠죠. 수사를 해보니 이미 8년 동안이나 이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어요. 이미 수사당국에서는요,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범인을 슈퍼마켓 주인인 정 씨가 기지를 발휘해 잡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씨는 2년제 전문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요. 졸업 후에 가정을 꾸렸는데 2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중에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비부터 수술비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운영했었던 사업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됐고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이겨내보고 싶었던 김 씨는 사채까지 끌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죠. 결국 그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요. 바로 자신이 직접 지폐를 위조해서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2003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폐를 위조할지를 고르기 시작해요. 지폐에도 여러 권종이 있고요. 그 권종마다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폐를 시험 삼아서 위조를 해보면서 가장 적절하고 티나지 않는 것, 적당한 대상을 물색했던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의 선택을 받은 지폐는 바로 여기 보시는 다 5,000원권입니다. 대상도 정해졌으니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비밀리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 인근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방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노트북, 컬러 프린트 이런 필요한 물품들까지 다 구비를 해놔요. 작정을 했죠.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김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지폐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현금과 촉감이 비슷한 특수 용지를 대량으로 사들였고요. 이 5,000원권의 앞면과 뒷면뿐만 아니라 그 숨어있는 그림까지도 인쇄를 합니다. 자, 복합기를 이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3장을 겹겹이 딱 붙여놨더니 이건 누가 봐도 감쪽 같은 한 장의 위조 지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꽤나 치밀했어요. 이 5,000원권의 상징이 율곡 2잖아요. 근데 이 율곡 2의 초상을 일단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별도로 인쇄를 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폐 일련 번호를 일일이 모두 고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진짜 화폐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포토샵까지 동원을 하는데 그 결과 정말 그럴듯한 위패가 만들어집니다. 김 씨는 이 일부 위패에 한해서 발행 번호를 부분적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지문을 안 남기려고 수술용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완성된 지폐들은 모두 다 김 씨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무려 4,775장의 위패를 시중에 풀어요. 이 행위가 결코 단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꾸준히 지폐를 위조했고요. 8년간 매년 4,000장에서 5,000장의 위패를 사용합니다.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혹시라도 꼬리가 밟힐까봐 주로 이 CCTV가 없는 곳,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철물점, 슈퍼마켓 이런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교묘했어요. 단순히 내가 5,000원만큼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 상점에서 가장 값싼 물건을 구입하고 예를 들면 껌을 하나 사고 5,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 위패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진패로 거슬러 받겠죠. 그 잔돈을 챙기는 방식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물점에서는 테이프 사고 슈퍼마켓에서는 껌 사고 뭐 사탕 조그만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요, 지폐의 일련 번호나 그림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폐가 시중에서 의심도 없이 잘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어온 뒤에야 이게 위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게 한 번은요, 창고에서조차 위폐인 걸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입금까지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위폐만 해도 연평균 수천 장을 못 돌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김 씨는 왜 10,000원도 아닌 5,000원을 굳이 위조했던 걸까요? 사실상 절대 금액이 더 높은 지폐를 위조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겼을 텐데 말이죠. 그가 위조했던 건요, 5,000원권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유통 중이면서 이 10,000원권보다 위조 방지 장치가 허술했던 다 5,000원권이었습니다. 그냥 고른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라 5,000원권 역시 시중에 발행이 되고 있었지만 위조 방지 장치가 다보다는 더 강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 만원권은요 94년까지 발행이 됐었는데요. 이 다 5,000원권 못지않게 허술한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종이 된 지 10년이 넘었고 당시 최고의 권이었던 만큼 들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원을 위조하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겠죠. 어느 정도 마진이 남으면서 유통도 흔하고 위조 방지 장치도 조금 허술한 다 5,000원권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조한 지폐와 진짜 화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김 씨의 위폐는 그냥 언뜻 보면 너무나 감쪽 같았지만 전문가와 화폐 수집가라면 바로 알아챌 만큼의 허점도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폐에 숨겨진 그림이라는 거 아시죠? 이 지폐에 숨겨진 그림이 실제 초상화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그림을 찾는 거예요. 이 지폐에 그려져 있었던 인물의 초상화를 자신 쪽으로 오게 한 뒤에 하늘로 들어 올리면 옆쪽에 숨겨진 그림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이게 바로 진폐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 김 씨의 위폐는요, 이것까지도 위조하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그 정도면.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원래 진폐는요, 여러분, 이 숨겨져 있는 그림이 실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초상화와 약간 다르게 생겼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대로. 두 번째는요, 발행 번호의 규칙성입니다. 김 씨는 지폐의 일련 번호 7자리 중에 맨 앞과 뒤를 제외한 숫자를 77246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패들이 동일 인물이 찍어낸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발행 번호 체계인데요. 당시 지폐의 발행 번호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고유 번호 이외에도 한글로 표기된 부분 등이 존재했는데 이 발견된 위조 지폐에서는 진폐에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기호가 찍혀져 있었던 거죠. 현재는 은행마다 지폐 개수기와 위폐 감별기가 설치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리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 위폐로 인한 피해 건수가 증가를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비상이 걸렸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화폐를 위조하는 범행들은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속을 만큼 정교한 위폐가 다량으로 오랫동안 유통된 사례는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요. 봐도 뭐 가짜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신고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위폐가 시중에 계속 돕니다. 추후에 금융기관에 입금된 후에야 위조 사실이 확인이 되다 보니 수사가 어려웠죠. 경찰은 이 위폐가 어디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범인은 누구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수거된 지폐에 남아있는 DNA나 지문을 지속적으로 채취했지만 이 돈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쉽지가 않았죠. 확실한 정보는 오직 77246이라는 일정 숫자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회의에 들어가요. 그 결과 신권 도입이라는 대책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원래 본래대로라면 2007년에 타 권종들도 함께 발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5,000원 신권 도입을 1년 앞당겼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신권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기존의 5,000원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중에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를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회수되는 구 5,000원권들을 전부 다 폐기시켰고요. 시중은행에도 기존의 구 5,000원권을 전부 신권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했죠.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몇 달도 안 지나서 시중에 유통되는 5,000원이 대부분 다 신권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 대책은요, 범인 검거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2010년에 들어서면서 국권 유통량이 더더욱 줄었고 신권이 아닌 5,000원권은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 씨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도 다 이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전국 각지의 인적이 드문 상점만을 돌아다니면서 위패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킬 염려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2013년 6월 5일에 이 좁혀오는 활동 범위 탓에 어쩔 수 없이 같은 가게를 방문했던 범인 김 씨가 슈퍼주인 정 씨의 눈에 띄면서 무려 8년 만에 범행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 씨를 검거했잖아요. 경찰은 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합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위패 1000여 장을 발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작업장에서도 각종 프린트기와 복합기, 재단기 등을 수거합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8년 동안 약 5만 장의 위조 5,000원권을 만든 걸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가히 2억 5천만 원이었죠. 그 중에 실제로 사용된 건 4만 5천 장이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익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어떤 현금을 챙겼다고 하면 그 순이익만 2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광진경찰서와 슈퍼마켓 주인 정 씨는 특별포상을 받게 됐고요. 김 씨는 통화 위조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최종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범인이 검거된 지가 한참 지났거든요.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해당 위패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소량의 위패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만 장의 위패를 발행해 유통을 했지만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후에 전문가들은 이 77246, 이 위패에 남겨진 그 숫자와 한국은행의 신권 도입 그리고 슈퍼마켓 정 씨의 기시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거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정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정말 유일무이한 위조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의 위패들은 조금 허술하고 조잡했는데 이 사건은 달랐어요.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위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폐와 유사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지폐를 위조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